자, 3기시 수업을 시작할게요. 3기시 수업에 우리 이제 그 여행업의 그 업무 중에 첫 번째 상담과 수속 업무는 이제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예약 이제 상담했고, 근데 확정이 져서 여권 비자들 수속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약을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예약하고 수배 발권하는 업무에 대해서 오늘 잠깐 알아볼게요. 예약과 발권 업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로 대상이 교통기관과 숙박시설입니다. 어떤 식당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건 천천히 현장에 가서도 해도 물론 이제 대형 100명, 200명, 막 50명 이러면 좀 개념이 다르지만 보통 10명, 20명 이내라면 현장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되지만 이 교통기관과 숙박시설을 미리 다 해놔야 된다. 근데 이 예약하고 수배할 때 발권할 때 가장 큰 원칙 신속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응? 신속, 정확, 신뢰.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업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체크, 체크, 그 다음에 또 리체크.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를 잘못하면 최소한 3번 정도는 해줘야 실수 안 합니다. 만약에 나가는 비행기 티켓에 영문자 하나 틀린다. 저 같은 경우 CHO, 조를 쓸 때 JO, 똑같은 한국말은 조지만 얘와 얘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비행기 탑승 안 된다. 입국 수속도 안 된다. 골치 아픕니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는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특히 이제 영자 같은 경우도 YOUNG를 쓰는 사람이 있고 YONG를 쓰는 사람이 있고 YUNG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거든요. 여권하고 무조건 동일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 체크 체크 또 체크 실수하지 않도록 체크 체크 또 체크하는 것이 예약 수배 발권 업무의 원칙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비행기표. 옛날에는 비행기표가 이렇게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쫙 이름 쓰고 근데 여기 스펠링 틀리면 옛날에 그래도 이거 틀리면 이렇게 손으로 지워가지고 새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 없이 저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자티켓에서 이걸 바꾸려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전자티켓을 바꾸려면 내 맘대로 이걸 못 바꿔요. 컴퓨터가 바뀌어줘야지 바뀌어. 근데 종이 페이퍼는 컴퓨터가 이거 약간의 따라놓는 경향이 있을 때도 있어가지고 먼저 종이 티켓의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 컴퓨터를 바꿔도 돼요. 이게 되거든요. 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요거는 이제 이 티켓이에요. 티켓은 뭐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권리예요. 응? 좌석을 티켓. 근데 요거는 탑승권이에요. 탑승권. 이거는 탑승권이다. 이거는 좌석 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 응? 그래서 이거는 이 비행기를 막상 탈 때는 이걸로 타는 거. 티켓을 가지고 항공사 카운터 가서 탑승권으로 교환한다. 좌석을 배정받으면서 화물을 붙이면서. 그래서 이건 탑승권에서 보딩 패스라고 부르죠. 보딩 패스. 그렇죠. 그러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뭐예요? 일렉트로닉 티켓, 이 티켓이죠. 응? 이 티켓하고 이건 다. 그래서 이건 여정들이 나오고 가는 중 오는 중이 다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그 한 구간만에 대해서 좌석을 배정까지 다 해준다. 그것이 이 티켓이다. 그 다음에 그럼 발권 업무가 꼭 뭐냐? 저것만 있느냐? 항공권만 있느냐? 그건 아니다. 항공권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거 뭐예요? 제가 이제 일본말로 써 있는데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숙박권이에요. 응? 숙박권이다. 숙박권을 가지고 있다. 숙박권. 그래서 이 숙박권에 이렇게 이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며 하룻밤에 이 식사는 2번을 먹을 것이 아침 손님들이며 이름이며 이런 게 다 써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영어로 돼 있는 호텔 바우처. 숙박권이 이제 똑같지. 이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이런 거서 필리핀 사람이고, 응? 여권에 필리핀 사람이고 쭉 나오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크인은 9월 24일, 체크아웃은 9월 25일. 그럼 이 사람은 1박만 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유로켓이 호텔에 이렇게 예약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발권한다. 그러니까 항공권, 다음에 교통기관인 항공권과 숨을 자는 숙박시설 이런 것들 끊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죠. 항공권이란 뭐냐? 비양도성 항공권이 비양도성. 누구한테 줄 수 없다. 이름이 쓰여져 있잖아. 이름이 변경이 안 된다. 방법은 뭐다? 취소를 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비행기 좌석이 없다? 그러면 예약이 안 돼요.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펠링 하나 틀리면 여정 하나 잘못 틀려서 예약해선 큰일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권은 최초 발행된 여객으로 성명이 된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정도 해주시고요. 여행사에서는 이 항공권, 소유서 권리에서 발권에 의해서 항공권, 호텔 계획 시 선박해서 레턴스 펀드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원래는 당초에 제가 업계 뛰어들었을 때 9% 수수료를 줬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약간의 그건 뒤에서 리베이트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좀 브레이크 걸어오면서 항공사는 잘 됐다. 그 핑계로 이거를 없앴어요. 그래서 협회에선 7%를 권유했지만 여행사들끼리 점점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고객들한테 거의 뭐 2%, 3%, 심한 경우에는 1%만 받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제사 자기 살 깎아먹기.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티켓 팔고 만 원 버는 거예요. 만 원, 100만 원 매출 올리고. 보통은 100만 원 팔면 10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보통 10% 저기 수수료를 벌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여행사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수수료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기 기회가 된다라면 여기 관련된 CRS, 컴퓨터 레저베이션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CRS 자격증을 좀 꼭 땄으면 돼. 이게 뭐냐면 항공권 예약 발권 자격증이에요. 발권 자격증이 있습니다. 항공권을 갖다 예약하고 발권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걸 따놓으면 여러분들이 호텔이 됐던 항공사 가장 인기 있는 직업군 중에 항공사 지상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항공사 지상 직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 카운터. 그 다음에 여행사 카운터.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진행할 때 비교적 여기 있는 직장생들은 다 안정권이 있는 직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갈 때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요 항공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직장, 요거는 그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한진 정보 시스템에서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는 아시아나로서 자기 아시아나 항공에서 그 광화문에 있거든요. 둘 다. 대한항공은 명동 쪽에 있고요. 아시아나는 저 세문안교회 쪽에 있습니다. 광화문에 세문안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고 자격증을 준다. 예약 자격증하고 저거 자격증. 그래서 이 컴퓨터 레저베이션 시스템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세 개가 잡고 있다. 토파즈, 아마데우스, 에바쿠스, 갈릴레오, 월드펜 이렇게 세 개가 점유하고 있고요. 이 아마데우스 쪽이 대한항공 쪽이에요. 그 다음에 에바쿠스 쪽이 아시아나 쪽입니다. 그리고 이건 갈릴레오 월드스펜이라고 있는 쪽인데 대한민국 땅에서는 역시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상대다. 하나만 따도 돼요. 두 개 땄다면 조금 더 좋고 왜? 이쪽 걸 따도 저쪽 게 보이고 저쪽 걸 따도 이쪽 게 보여요. 셋 다 더 비슷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 속해 있는 건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을 정확하게 예약하려면 여기서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경우가 있고 아시아나 쪽을 보려면 여기가 좀 더 정확한 경향이 있다. 그런 차이점은 있어도 거의 유사하다. 기본적인 거. 요게 이제 바로 그 항공권을 예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CRS를 항공을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요거 간단하게 샘플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9월 1일 날 호놀루루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 9월 1일 호놀루루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 이게 보면 하와이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를 9월 1일 날짜로 쳐봤더니 대한항공 054편이 요건 아바쿠스 아마데우스 시스템에서 본 거예요. 아마데우스 시스템은 뭐라 그랬어요? 아시아나 그쪽이라고 했죠? 아마데우스 시스템에서 본 겁니다. 그랬더니 1등석, 2등석, 비즈니스석 여기까지가 비즈니스석이에요. 여기는 요 두 개는 1등석. 1등석이고 요 뒤에는 비즈니스석이고 여기가 이제 이코노미석입니다. 종류가 되게 많죠. Y라고 쓴 거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가장 비싼 요금. 이 티켓은 대한항공짜리 비행기 티켓 가지고 아시아나도 탈 수 있어요. 동일한 구간이라면. 그럴 정도로 이거는 환불이 거의 다 된다. 페널티가 없다.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페널티가 많이 발생한다. 대신 항공료는 좀 저렴하다. 종류가 퍼스트, 비즈니스, 일반석. 근데 99999 뜨잖아요. 그럼 자리가 있다. 그러면 이건 보면 비행기 자리가 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출발은 호놀루루에서 출발해서 인천 가는 비행기고요. 13시 20분에 출발해서 17시 45분에 도착한다. 여기 플러스 1은 뭐다? 그 다음날 도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도착한다.
비행기 소요 시간은 9시간 25분 소요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쫙 뜨는 거야. 요건 델타 에어라인, 요건 하와이안 에어라인, 요건 전 일본 항공, 요건 아시아나 항공, 요런 식으로 쫙 뜹니다. 그런 식으로 비행기가. 요렇게 보면서 이제 예약할 때 내가 예약을 하겠다. 그러면 K클래스로 한 명, L클래스로 한 명, 돌아오는 것도 K클래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이 들어가요. 그럼 딱딱딱딱 명령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예약이 되고 한다. 요거가 이제 아까 CRS 상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또 다른 하나의 폼입니다. 요게 바로 토파즈 그 개념으로 들어가요. 응? 저기 대한항공 있죠? 요건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경향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돼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야!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거의 동일하다. 동일해요. 화면 처리만 조금 다를 뿐이고, 나머진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응? 요게 토파즈. 이게 아바쿠스. 그 다음에 요게 갈릴레오 월드스팬. 다 비슷비슷합니다. 보는 방법들. 이건 지금 예약이 된 상태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시아나 비행기 331편으로 9월 11일 날 인천에서 북경을 가고 한 명 예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08시 40분에 출발하면 09시 40분에 도착합니다. 라고 돼 있는. 이 뒤에 건 예약 번호예요. 응? 예약 번호다. 자기가 한 명만 예약이 돼 있다. 그래서 두 명인데 한 명만 예약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두 명이잖아. 요게 한 명이라는 소리예요. 원래 둘로 돼 있으면 저건데, 그때 잘못돼 있는 거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요거 이제 히스토리예요. 이 뒤에 건. 그동안에 예약을 했고, 1, 2, 3, 4, 5, 6, 7에 AAI 여행사에서 미스터 박이 예약을 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였구나. 세일 담당자는 누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다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자격증을 따면 다 해석이 돼요. 저는 다 잊어버려서 잘 모르지만, 한 30년 전에도 다 뜬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딱 볼 줄 알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자격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토파즈 셀컨의 아바쿠스. 이거는 어디 거예요? 서티피케이트. 토파즈 자격증입니다. 자, 디스지 스피. 기초 예약입니다. 응? 이런 것이다. 레저베이션, 예약하는 자격증. 토파즈. 예약하는 자격증이잖아요. 다. 베이직, 페어. 이거는 그 발권 자격증. 이건 이제 고급이에요. 두 단계 올라선 겁니다. 여기도 에어 레저베이션. 이건 아시아나, 아바쿠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비기너, 초급자들, 티켓.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 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업무가 안내 업무. 안내 업무입니다. 안내 업무 중에서 관광통역 안내사는 인바운드 여행하죠. 이거는 외국인은 국내 여행을 하고 해당 외국어로 한국 관광을 안내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자격증 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거는 자격증을 따놓으시면 저는 많이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얘는 인솔자, 해외로 모시고 가는 인솔자 자격도 준다. 저는 즉 인바운드가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을 국내 관광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격증인데 한국인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자격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두 가지 다 한다는 거. 이건 자격증에서 관광학과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두 가지를 면제를 해줘요. 관광학개론하고 관광법규는 면제를 해준다. 관광학과 출신들은, 관광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토익이라는 이런 점수를 가서 제출하면 면제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영어 면접과 요 필기시험만 보면은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격증 하나 따놓으면 아주 좋다. 다음 이제 인솔자 자격증을 따로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거를 하나 보는데 저같이 이렇게 구개형 인솔자 자격증 대한민국의 카타에서 테스트하는데 이건 자격증 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행사에 6개월 이상 다니면 준다. 대신 소양 교육을 조금 받아야 돼. 또 하나는 뭐다? 양성교육기관에 가가지고 양성교육기관이 있어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거기서 약 38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이 자격증을 준다. 그 끝으로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또 양성교육 받는 방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자격증을 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솔자 자격 조건은 다음 세 가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자격증을 아까 인바운드 자격증이라 했잖아. 그걸 따든가 6개월 이상 근무의 소양 교육을 따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교육기관에서 국영 인솔자의 경우 384시간을 따게 될 경우엔 자격증을 준다. 요거 두 개는 자격증이 TC 자격증, 인솔자 자격증이야. 해외 모시고 나가는 거. 근데 요거는 직접 시험을 봐야 돼요. 이건 국가에서 보는 시험을 해서 합격해서 줘야 되는 자격증이다. 요 두 개는 시험 안 보고 교육만 받으면 따는 거고, 얘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인바운드 자격증까지 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임무는 이제 일정표를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여행의 관리자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항상 능동적이고 무엇보다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공항에서의 CIQ 업무입니다. 공항에서 CIQ 업무란 뭐다? 여러분 세관, 커스텀, 출입국 관리, 이미그레이션, 검역, 퀄러틴 요 세 가지 그 루팅을 절차를 프로세싱을 잘 알아가지고 고객들 앞에 서서 리더를 발휘하면서 모시고 이제 손님을 뒤따라가면서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공항의 CIQ 우리나라에 출국할 땐 그나마 나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 도착해서는 해외에서 입국 수속할 때는 사람들이 다 내 뒤만 따라와요. 일단 내가 앞서서 딱딱딱딱딱 프로세스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지 여기서 내가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의 대표자로서 어떤 리더로서 여정을 잘 관리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CIQ 프로세스만 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숙지하고 있으면 된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유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대한민국 유적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거의 다 있다. 저도 가끔 국내 행사들을 할 때 이 해설사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럼 다 무료로 해줍니다. 유료 아니에요. 무료로 다 해줘요. 대신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준다. 수입은 지자체가 알아서 정리해줘요. 대략적으로 얼마를 주게 되냐면 대략적으로 삐병 약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들은 어떤 정식적인 수입이라기보단 본인의 현직에서 리타이어 하고 나서 어떤 명예직으로서 성취감으로서 자부심으로 자긍심 갖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략적으로 1,7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2005년대, 월튼 2001년도, 2002년도에 거쳐 한국 방문회 이런 거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출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까 문화관광 해설사를 아예 딱 명칭을 정해놓고 꼭 관광지만이 아니라 관광단지, 농어촌, 체험관 등에서 다양한 분야를 확대해가지고 같이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또 좋다. 다음서 여행업의 책임입니다. 응? 업무만 이렇게 하고 뭐 저기 할 게 아니라 여행업체, 시설업자하고 관련된 여행 관련 시설업체한테 먼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책임을 똑같이 져줘야 된다. 중간에서 알선이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정확하게 고객의 요구를 받아서 정확하게 수배하고 알선을 해야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여행사들이 이제 행패를 많이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은 손님한테 받고 여행 관련 시설업자한테 돈을 안 주는 거죠. 호텔이 됐던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랜드사가 돈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랜드사가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현지에다가 주질 않는 거죠. 막 다음에 줄게 다 도망가기도 하고 부도 내기도 하고 이런 못된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져줘야 되고 또 고객은 고객이 요구해서 고객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그거에만큼은 최소한도 일을 해줘야 돼서 고객들한테 경제적 심리적 만족감도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는 그 대정부 여행 관련 기관에서 그 자료를 정확히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보고에 따라서 그 정책을 갖다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허위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대정부나 여행 관련 기관에 대한 특히 카타죠. 카타라든가 관광공사에서 요청하는 것들 거기에 물론 이제 주무부서인 문체부 이런 데서 요청한 것들을 잘 저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내 종사원한테 당연한 거죠. 이거야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내 종사원들한테 사기 진작하고 동기부여 해줘야 되는 거. 그다음 근로 근무요 고취시켜준 건 당연하다.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외화 획득해야 되죠. 국제 수지, 고용 증대, 뭐 뻔한 얘기들이겠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측면, 이제 관광지에서 관광지 홍보 효과, 여행사들이 많이 홍보하잖아요. 광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 비용, 국위 선양 이런 것들 좀 해주는 것이 여행사 가져야 될 책임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행업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좀 적은 산업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조, 소위 공장을 만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설비 투자라는 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행사는 설비 투자라는 게 사실 좀 없으나 사무실만 있으면 되니까. 저기 저기 뭐죠? 컴퓨터 몇 대와 책상 몇 개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이 여행업이다. 그래서 자본의 투자가 되게 적은 편이다. 그쵸? 자본의 투자가 적다. 그다음에 여행 상품, 저 자본의 투자가 적으니까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당연히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행 상품 생산도 주문 생산 방식으로 많이들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리 돈을 받고 성공을 받고서 행사를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다행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손해가 그렇게 많이 날 필요가 위험이 좀 부담이 적다. 신용산업이죠. 신용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행 상품은 다른 상품하고 다르게 여행 상품은 일반 클라이언트들이 돈을 먼저 줘요. 상품은 나중에 받죠. 그렇잖아요. 상품은 가서 받죠. 간 거잖아. 비행기를 타는 순간서부터 상품. 근데 돈은 보통 열흘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여행업은 노동 집약적이다. 아직까지 여행업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오토매틱한 이런 게 좀 약하다. 물론 온라인에 들어와서 예약하는 시스템은 결국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예약을 처리하는 건 누가 한다? 예, 역시나 사람이 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행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아까 같이 안내 업무는 특히나 로봇에 아직 맡기기에는 좀 이르다. 로봇에도 맡기는 그런 상황이 언제 벌어진다? 박물관. 이런 쪽은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체험관, 박물관. 체험관도 좀 저기 하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 같은 이런 마이크 대고 그 이어폰에다 귀 대고 다니면서 그 뭐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파리에 있는 거 이런 박물관들 그런 설치들이 좀 지금 많이 늘어나곤 있어요. 많이 늘어나곤 있지만 그래도 박물관 내에서 또다시 안내해주는 사람들도 있다. 응? 기계 재미없거든. 사람이 에피소드도 얘기해줘가면서 이런 저런 에피소드도 좀 들어야 인간 그러다 보니까는 하여튼 여행업은 노동 집약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행업은 중요한 게 누구다? 인간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품종 토량 생산의 시스템 산업이다. 품종은 되게 많아요. 근데 엄청나게 대량으로는 생산 못하는. 왜? 한계가 있거든. 잠자리 한계가 있죠? 비행기 한계가 있죠. 버스 차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핸드폰 100만 개 만들어. 이건 되죠. 태국 100만 명 보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 소재는 되게 다양하다. 엄청나게 똑같은 태국이라도 소재는 되게 많아요. 태국의 여행 상품 종류도 제가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100가지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갖고 100만 명 이건 안 된다. 계절수일에 수요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여행 요금이 저기 차별화돼 있다. 성수기, 준성수기, 비수기도 이렇게 나눠지니까 여행 요금도 거기에 따라서 생사 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전쟁 전염병에서 수요 탄력성이 되게 높은 산업이다. 그러니까 안 될 땐 되게 안 됐다가 또 잘 될 땐 잘 되다가 뭐 이런 게 좀 심한 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여행업이다. 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인 산업이죠. 이거는 이제 무형의 서비스 산업의 특징하고 동일하다. 생산과 소비가 동일하다. 뭐 핸드폰 같이 저 천안에서 핸드폰 만들고 사용하는 건 서울에서만 이게 아니죠. 그 천안의 관광지면 천안 가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자리도 다 동시다. 그다음 과당 경제의 산업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규모 자본으로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떠들 때만 해도 허가제가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자본금도 3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등록제다. 그냥 신고해.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 이제. 그리고 자본금이 1억 5천인가로 떨어졌어요. 물건 더 뛰었는데 자본금은 더 떨어졌다. 누구나 쉽게 여행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설의 전업 폐업이 쉽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를 바뀌었고 특허권이 인정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쉬워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상품 프로그램을 딱 만들었는데 이거는 특허권이 없어. 그래서 모방이 쉽다. 그래서 경쟁이 더 나중에 보니까 상품 괜찮거든. 그럼 가격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회사가 또 부도나게 되면 영업망 있는 직원들은 그 부도난 회사의 직원들은 또다시 여행사를 차리죠. 이렇게 쉬우니까. 그렇죠? 자, 다음으로는 사무실 입지 위주의 사업이었어요. 옛날에는 티켓, 여권을 직접 하던 시절에.
여권도 내가 만들어올 수 있었고 항공권도 이렇게 페이퍼 티켓이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결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할 일이 없겠죠. 다음에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공익적 산업이다. 여행자는 1인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는 행동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 저렇구나. 태국 사람 저렇구나. 필리핀 사람 저렇구나. 그게 한 사람만 보고 나머지를 다 판단하는 지각적 오류들을 많이 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아무도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무인도 가가지고. 그쵸? 그러나 사람들이 있고 그럼 최소한도 내가 속한 문화, 내가 속한 기관, 내가 속한 국가에 최소한에 해야 될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지켜줘 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행업의 전망이죠. 여행업은 전염병과 전쟁만 없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죠? 이 전염병. 이 여행업이 제일 어려운 게 전염병이에요. 전쟁은 그 전쟁 지역만, 전쟁 구역만 피하면 되죠. 전염병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바싹 엎드리게 된다. 이게 참 아쉽다. 그래서 평화의 기수이고, 어딘지 여행업의 종사자들의 그 직업 선호도도 상위에 들어가 있고, 미래 예언들은 하여튼 미래는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데 주의할 점은 딱 하나 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행업에 종사를 하고 싶다면 하나 투어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들으면 하나 투어 사람들 뭐라 할지 몰라도 하나 투어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 출연하고 있는 OTA 여행사들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가급적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행업은 이제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영세성, 낮은 이런 그 영세성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소위서 제가 제 굳이 제자라고 얘기하기는 못지만 월급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조심해서 좀 업체를 선택을 해라. 만약에 업체를 선택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조언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완전 경쟁 산업입니다. 진입과 퇴출 등 완전 경쟁 산업이 항상 경쟁이 심하다. 경쟁이 심한 업이다. 매출의 의존성이 높죠. 항공권 판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저임금 체제, 종사원의 제. 왜 임금이 저임금 됐냐면은 원래 이 업은 용금이 제일 높았었어요. 월급이. 제가 삼성 같이 다닐 때보다 걔네들보다도 더 많은 적금을 붓고 살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존재해서 그래요. 음성적인 수입이 이거라든가 커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소개료들을 존재하다 보니까 이 소개료 주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프랑스에 가서 파리 리도쇼를 보러 갔는데 와 제가 여행사 트래블 에이전트 사람이라 그랬더니 저한테 소개를 주더라고. 우리 손님 거에 대한. 난 몰랐었거든요. 처음 갔을 때요. 아주 처음 갔을 때. 하여튼 그런 일,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손님 데리고 왔으니까 당연한 어떤 그런 걸 받는 건. 그건 근데 이런 것이 옛날엔 되게 많았다. 근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고객 불만이 전에 그래서 그 고객 불만이 천병이 됩니다. 그래도 그런 피해가 되게 심해. 마치 여행사가 잘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여행사 잘못이 아닌데 항공사 잘못인데 여행사 잘못인 것 같고 호텔이 잘못인데 여행업이 잘못한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법적 규제 아직 여행업이 없다. 이거 여행업을 빨리 좀 만드는 것이 좋다. 시스템 경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게 그 아날로그식 아직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위해서 입법력을 가지고 여행업을 가지고 이 여행업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을.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일본은 여행업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행업법이 없다. 그냥 관광진흥법이에요. 관광진흥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여행만 다루는 여행법이 있어야 된다. 왜? 호텔 적용, 항공사 적용 이게 여행하고는 다르잖아요. 여행사 트래블 에이전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다 똑같이 적용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취급 수수료 부과 규정을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문제가 좀 많이 생기겠죠. 공식적으로 취급 에이전트 수수료가 있어야 된다. 마치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있잖아요. 딱 서비스 차지. 마찬가지 여행사도 서비스 차지라는 품목을 확실하게 정해줘서 그게 정착화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정당한 일을 하게 되니까 좋겠죠? 그럼 지속적인 여행 상품 개발하는데 연구를 꾸준히 해야 된다. 비록 특허권은 없지만 특허권을 줄 수도 없어요. 알선이기 때문에 특허권은 없지만 어떻게 한다? 상품 꾸준히 개발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래야 되지만요 우리 여행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적인 기저를 상당히 강화시키는 노력, 응? 못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이거 지금 제가 보듯이 신혼여행이 코앞인데 손금 먹고 튀는 먹튀 여행사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야 되고. 요때 제가 주의하는 팁 중에 제가 JTBC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첫째, 절대로 경비는 개인한테 주어서는 안 된다. 회사 이름으로 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돈 웬만큼 찾을 수 있어요. 왜? 망해도 회사가 망해도 보증보험에서 돈을 주거든. 근데 개인한테 돈을 줘버리잖아. 그럼 돈 못 받아요. 법인에 그 회사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야 돼. 아무리 내가 친한 세일즈맨이 있다 해도 걔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 돈을 넣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꾸 자기한테 달라 그러면 그거 의심하세요. 절대로 줘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자율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경영성을 투명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ERP라든가 인트라 사업이라든가 이건 국내 그 회계 시스템이라든가 걸 잘 도입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여행 수요의 변화에 대처를 철저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시장이죠. 여행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 고령화, 핵가족화, 고학력화 대간이 갈 수 있으니 여기에 맞는 상품들을 찾아줘야 돼요. 아시죠? 그런 쪽을 찾아야 돼요. 고도의 정보력을 강화하시고 어차피 여행사는 처음에 생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보죠. 정보 때문에 여행사가 출연한 거니까. 물론 배당은 대중 관광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대량 관광이. 거기에 이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 정보를 주는. 그러면 정보를 파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도의 정보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상단기는 서비스 좋고 친절한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 재현력도 제도권이나 사회계층의 영향을 촉진하는 천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자동화의 대비는 마련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여행에서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으냐고 지루한 수업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고 여기 오타가 났네. 이거 출석 과제 풀어가지고 매일 오늘 밤 12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 관광진흥법에 이게 첫 페이지 나올 거예요 아마. 여행업의 정의를 갖다가 쭉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걸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런 업무를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업 업무 중에서 항공사, 철도회사, 교통기관 이런 숙박기관, 교통기관을 갖다가 또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기타 여행 관련 업자를 대리해서 항공권 등 각종 권류, 그러니까 항공권, 탑승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판매하거나 대신 예약하거나 하는 건 예약을 대행하는 업무는 무슨 업무인가? 두 글자죠? 문제에 항상 답이 있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그 다음 세 번째에서 예약 수배 발권 업무 중 항공 예약한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약하고 수배하고 발권하고 항공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죠. 무슨 시스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쓰면 되고 영어로 돼 영어 발음이죠. 다음에 이제 여행업의 특징을 5가지만 추려서 간단하게 한번 제목만 한번 써보시면 돼요. 이런 특징, 저런 특징. 그래서 여러 여행업의 특징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제 이메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제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